자, 어제 거대 양당 대표들이 찾은 지역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선대위가 출범한 이후로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았던 지역구가 있습니다. 바로 동작을인데 어제 또 갔습니다. 벌써 6번째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인증샷 논란이 일었었던 인천 계양구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작 구민 여러분, 제가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와서 잊어버렸습니다. 동작에서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유상영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주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일구는 자르고 있네요. 오늘 내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천 계양에서의 승리와 인천 계양의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계양에서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정화숙 노수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삼겹살, 그러니까 뭐 이제 소고기 먹고 삼겹살 잘 먹었다 뭐 이런 댓글을 날렸던 그 식당을 바로 찾아갔단 말입니다. 자, 한 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정까지 바꿔서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원희룡 후보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상당히 계양구에서 상당히 이 인기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뭐 네.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계양에서 그곳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뭐 많이 이제 먹는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선거 이틀 하루 앞두고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 삼겹살 먹는 척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원희룡 후보하고 뭐 이천수 씨하고 같이 먹은 모양인데. 예, 이천수 선수는 네. 지금 원희룡 후보 이 후원 회장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소고기, 삼겹살 다 제쳐두고 김치찜. 뭐 한동훈 위원장은 또 먹고, 밥도 안 먹었다고 그래요? 예, 뭐 콜라만 보통은 제로 콜라만이 뭐 드신다고 얘기 나오는데 아마 저 식당에는 제로 콜라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냥 식사하러 간 건 콜라더라고요. 아니고. 예. 네. 뭐 저기 머문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됐다고 네. 하니까요. 뭐 정말 식사의 목적으로 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소영주 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 이 동작을만 벌써 어제로 6번째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계양을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구 최다 방문지인데, 자, 민주당한테 동작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에 이제 공을 많이 들였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의 한강벨트의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오랫동안 그 많은 다선 의원으로서 그다음 대표로서 그리고 여성 보수층 지도자로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무게감도 있고요. 저희는 이 동작을을 현역 의원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지금 등판을 시켜서 네.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명 후보가 과연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을 들여서 이 판세 따지고 보면 좀 무게감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있잖아요, 인지도나. 그렇죠. 그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공천부터 새로운 인물 그리고 선거 지원까지 나서서 동작을을 이 바닥 민심을 바꿀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바가 있다. 그다음에 동작을이 나름대로 유사명 신인 후보가 쭉 이끌고 가고 나경원 후보가 뒤처지면 그 주변에 있는 뭐 광진, 중구, 중성도, 갑, 을 해서 이 한강벨트로 이 여파가 미칠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아까 삼겹살집 간 거에 좀 덧붙이면 저는 하나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이라는 거는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누가 더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끊임없는 공격. 거의 뭐 법무부 장관부터 당대표가 돼서 총선의 모든 거는 민심을 잡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만 잡으면 총선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저런 전략들은요. 민심을 더 멀리 떠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민심을 잡으셔라.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양당 대표의 움직임 보고 있는데, 자 김철현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아무래도 이번 총선 때 내세운 게 2조 심판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는 조국 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강한 그런 부분들을 좀 충격적으로 충격요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제 그 개항을 식당까지 간 거는 사실 뭐 집권당의 대표로서는 굳이 안 하셔도 제가 볼 때 뭐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말 그 집에서 삼겹살을 파는지 안 파는지 정도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가셔서 꼭 이제 이재명의 어떤 저격수 역할을 자임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조금 나중에 좀 평가할 일이 있지 않겠나 이래 보입니다. 네, 저 이재명 대표 동작을 간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사명 후보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영입한 사람인데 유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대단히 이재명 대표한테 중요한가 보죠? 일단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영입할 만큼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맞서다 싸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처음에는 그냥 이 서초동에 재판 받으러 가다가 그냥 들르는 길에 그냥 유세를 하는 들르는 길이기도 하죠. 한 6번 정도 이제 재판 가셨기 때문에 아마 들르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면서도 볼 때 어떻게 보면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수 여전사입니다. 2020년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흔들었던 어떤 광화문을 보수의 광장으로 만들었던 그때 조국 사태를 주도했던 그런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노리고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화선 논설위원, 동작을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정말 한강벨트의 승패를 가른다 한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죠. 그 이전을 살펴보면요. 4년 전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네. 그 4년 전에 서울에서 8석 얻었어요. 8석이 그렇죠. 강남 3가구 용산입니다. 거의 뭐 참패 전멸 예. 수준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난 2월에 이제 국민의힘 아니요 민주당에서 그 이제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 하면서 이제 공천에 대한 논란이 부딪히면서 할만하다, 해볼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확 돌았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뭐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 이렇게 뭐 이제 논란이 또 이어지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또 전멸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막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또 뭐 민주당 후보들의 뭐 막말 논란, 그 다음에 대출 논란, 그 다음 증여 논란 뭐 이런 거 때문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고 있다. 라는 분위기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인 일주일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지막 지금 이 깜깜이 기간인 일주일 동안 그리고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지지세를 회복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한강벨트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전체적인 의석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10석이라고 해도 10석이 한쪽에서는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한쪽에서는 얻으면 20석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향후 전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동작을을 뭐 6번 찾아가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비단 뭐 동작을 해서 누군가를 타겟해가지고 무슨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붙여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한강벨트의 전략 속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밤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궁금하긴 합니다.